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1일 오전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염이사님 맞으시죠? 네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어서 뵙겠습니다. 오시고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장이 방금 막 시작을 해서 일단 좀 제가 먼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가 일단은 강세 출발을 좀 했고요. 오늘 한 0.6% 정도 상승세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오랜만에 2500선 일단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현재 14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오늘 상승 종목은 한 549개, 그 다음에 하락은 206개 정도로 일단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어제 좀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 물론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0.34% 상승을 하면서 800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932개고요. 하락은 442개로 많은 기업들이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부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가 0.5% 정도 오르면서 정말 힘겹게 지금 73,000원 넘어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1% 내외 정도로 일단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 2, 3등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강세로 좋은 출발을 보였고, 뭐 이렇게 급등하진 않는데 오늘 뭐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가 각각 한 1% 내외 정도로 일단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장 특징적인 기업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17% 좀 오르고 네. 있는데, 뭐 어제도 상한가 가고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 지금 벌써 시총이 한 5조 원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네, 어제 종가로 5조 원을 넘어서. 예. 근데 오늘도 이제 추가로 좀 급등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코스피 50위 안으로 들어가면 편의 말씀. 틴랩인데 52가 한 6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가 한 번 더 가면 거의 뭐 이제 근접하지 않을까.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좀 기세 좋게 일단 출발을 했고, 또 거기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두 기업도 오늘 좋은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나오션하고 두산로보틱스, 뭐 금양 같은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오늘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제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었던 삼천당 제약이 한 25% 정도 올라가고, 알테오젠이 한 2.6%. 그래서 일부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의 좀 출발이 좋고요. 그 외에 뭐 리노공업, ISC 같은 반도체, HBM 관련주로 불리죠. 이쪽이 오늘 또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조금 좀 빠지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드렸는데, 네네네. 오늘 이제 이사님께서도 한번 좀 오늘 오전장 출발 상황 네. 한번 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 하면 되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네.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코스피가 0.5%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은 뭐 이제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단연 좀 눈에 좀 확 띄는 것 같아요. 코스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한 20개 쪽에서 뭐 하락하는 종목이 한 3개밖에 없고 하락률도 적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에서 여기 한 5위, 6위까지가 좀 뭐 강보합, 약보합, 보합 전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에서 바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수급 살펴보면은 개인만 양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메이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뭐 하락 종목 수가 한 1100여 개 되고, 한 상승 종목 수 한 1300여 개 되는데, 일단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거, 투자 심리 좀 장 초반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관심 종목을 모두 지금 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단연 눈에 띄는 거는 네, AI인 것 같습니다. 네, AI. 네, 그래서 샘 알트만,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들어갔고,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뭐 770명 중에서 막 700명이 넘게 안 불러? 우리도 그만할래. 뭐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12% 상승하고 있고요. 뭐 솔트룩스가 6%.
셀바스 A가 5%, 그 밖에도 네, 뭐 MS 이제 AI 쪽 단연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스트 소프트가 17% 상승하고 있고요. 브리지텍이 14% 상승하고 하면서 일단 장 초반에는 네, AI가 눈에 띈다는 거. 네. 네, 좀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서 사실 좀 말씀을 어제 드려봤습니다.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신 게 이제 뭐요? AI가 이제 네네. 이러다가 좀 투자가 줄거나 그러면 어떡할까. 이제 아, 올트만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정말 초반에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좀 걱정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번에 이슈도 그거잖아요. 그 사실 오픈 AI는 비영리 장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올트만은 너무나 좀 상업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네. 제동을 건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 AI에 대한 이제 윤리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근데 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긴 한데. 역시 생각보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올트만이 어쨌든 이제 해임이 되면 네. 사실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투자가 줄 수도 있고. 네, 그쵸. 근데 저도 사실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 스타트업 차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격적으로 네. 그쪽이 채용이 되면서 또 반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AI 투자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 오픈 AI 있을 때보다 네. 이제 아예 심장부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사실상. 아니 정말 어쩌면 이게 뭐 예상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이쪽 AI 관련된 생성형 AI 쪽은 정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랑 뭐 또 샘 올트만이랑도 AI 또 이제 그 하드웨어 기기 관련돼서도 뭐 협력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생성형 AI 또 뭐 이제 내년이 또 이제 뭐 원년이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어서 참 올해 초에 뭐 AI 로봇 관련주들 좀 뭐 급등했었는데 네. 야 이게 또 연말 되니까 AI 로봇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 연초 연말에 강하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어진다면은 네. 뭐 내년 초 또 CES 2024도 1월 9일부터 열리는데 네. 거기에서도 중심이 또 AI AI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참 이쪽은 계속 관심이 네. 네, 필요한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AI 말씀해 주신 그 외에 또 특징적인 섹터 있나요? 또 오늘 좀 강세 보이는 섹터 중에.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서 좀 보면 일단 뭐 코스닥에서는 말씀하셨던 뭐 알테오젠, JYP 엔터, 리노공업이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온디바이스 AI로 좀 이제 묶이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SK 하이닉스도 예, 뭐 좀 한 1%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요쪽 예, 이제 소부장 쪽 뭐 반도체 쪽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주 뭐 급등하는 종목은 네, 없고 네. 뭐 솔브레인, 한솔케미칼이 한 2%대 뭐 KC텍 2%, HPSP 그래서 일부 또 이제 종목군들은 예, 좀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레이저 리플로 쪽 그래서 이제 PSK 홀딩스 2%, STI 3.9%, 레이저셀 3.8%, 뭐 제우스 5% 상승하면서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 국내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예. 네, 새벽 내일 새벽에. 6am.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오늘도 좀 네, 뭐 종목군들로는 작용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그래도 좀 출발 분위기는 일단 좀 견조한 편인데 아마 이제 많은 분이 느끼시기에 이 코스닥이 조금 이제 힘이 없는 건 네.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단 급등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게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어제도 보면서 느낀 게 뭐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이 2차 전지가 좀 살아나야 네, 지수가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코스피는 좀 달라요. 코스피는 확실히 업종별로 좀 분산이 좀 돼 있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영향력이 뭐 코스닥만큼은 아닌데 네네. 확실히 코스닥은 로봇하고요. 이 2차 전지 어제 동반해서 급등해 버렸잖아요. 네, 같이.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수가 올랐는데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2차 전지가 확실히 좀 약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부진한 건 사실인데 다만 코스피 쪽은 오늘 2,500을 일단 넘어선 가운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여기 어제 나오셨던 그 이제 김종희 의원님하고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가 73,600원이 전고점이에요. 네, 얼마 이걸 넘어가면 이제 코스피가 좀 바뀌지 않을까 네, 네.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3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300원이면 뭐 예. 근데 네, 문제는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이게 좀 어쨌든 한번 좀 터치하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좀 바람인데 한번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요. 네. 그 이제 비대면 관련돼서 정부에서 또 이제 정책 관련된 얘기가 네.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 컴퓨터가 12%, 인성 정보가 무려 19%, 장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네. 됐는데, 그리고 뭐 케어레스 6%, 이지케어텍 5%, 유비케어 6%,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또 4% 상승하면서 요 정부 또 이제 비대면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연말되다 보니까요. 이게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또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정부 정책 로봇주도 지금 뭐 올해 한 상반기 얘기 나오려고 했는데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발표를 안 한. 예. 그러니까 첨단 산업 로봇 그 이제 1.0 그것도 연말 연초에는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연말 연초 정부 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된 뉴스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한동훈 관련주는 대부분 종목이 좀 하락하네요. 정말 어제 테마주들이 좀 이렇게 수십 개 종목이 상승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좀 밀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일단 이제 강세 종목은 어쨌든 이제 고르게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빈대 테마주 한때 좀 움직였는데 네네네. 이쪽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 오늘 항공주들 이게 아무래도 유가가 이틀 연속 좀 오르다 보니까 네. 항공업종도 약간의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좀 상승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주류 업체들 좀 일부 빠지고, 뭐 올해 정말 뜨거웠죠. 초전도체 테마도 한 번씩 움직였는데 네. 일단 오늘은 조금 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도 오늘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이들 몇 개 업종 좀 제외하면 오늘 어쨌든 좀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수급 상황도 보니까 사실 외국인 기관들이 요즘에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어제도 매수하고 오늘 외국인도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5천억이나 대량으로 좀 매도를 쏟아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개인들 한 100억 정도 일단 오전에 순매수는 들어와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도 매수가 74억, 개인도 한 103억 정도니까 이렇게 규모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오늘 뭐 어제와 더불어서 연속해서 매수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좀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역시 그 코스피 쪽에 오늘 좀 좋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일단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장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오늘도 지금 한 26%, 17%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상한가에 마감할 수 있을지, 지금 강한 모습을 좀 유지할 수 있을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얘기하는 칩스 종목군들, 네. 지금 칩스 엔비디어가 13% 상승하고 있고요. 네. 넥스트 칩 5%. 요새 보니까 자율주행도 이쪽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 카메라나 이쪽 네. 관련된 기업들도 이게 못지않게, 그러니까 자동차 잘 이제 요즘에 좀 그 수요 우려가 좀 있는데도 좀 테슬라도 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율주행은 결국 시장에서 좀 다가올 미래 아니냐. 당장의 네. 수요보단 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좀 강한 건 아마 그런 이슈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게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결국 AI인데, 네. 이 사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테마는 AI 같아요. 네. 뭐 어차피 AI로 인해서 로봇도 있는 거고, 네. 자율주행도 사실 그 AI의 일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관통하는 테마가 지금 AI 같은데, 결국 샘 알트만이 MS에 또 합류한 것도 결국 여기에 더 좀 불을 좀 지펴주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이제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 이어가고 있고,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한 20포인트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오늘 등락률로는 한 0.8%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0.33%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일단 오전 15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어제 분위기가 오늘도 좀 잘 연결되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죠. 네,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오늘 20년 만기 그 미국의 국채 그 입찰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응찰률이 꽤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응찰률이 높다는 거는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국채를 많이 사면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결국 꺾였고,
거기에 달러까지 좀 떨어지면서 정말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가 고금리 때문에 항상 매일 걱정하고 이게 언제 좋아지나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는데 매크로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당분간은 그래도 이게 보니까 달러도 꺾이고 금리도 꺾여 있고 네. 유가가 좀 올라가지만 사실 유가도 지금 보시면 70달러대니까 사실 네네. 걱정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매크로 이슈가 일단 지금 기조 자체로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우호적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당분간은 좀 매크로나 시장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기업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인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저도 이사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2,500 돌파하고 오늘 또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있어요. 아까 칩스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 뭐 칩스 엔비디어는 급등해서 좀 차트를 봐보니까 신고가고 그래서 참 좋다서 지수는 걱정할 게 사실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지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시발점, 그런 스타트를 끊어준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우리 MSCI 지수 선진국 편입하는 것보다 그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진짜 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이 레벨업 할 때 미국만 너희만 레벨업 하냐 우리도 같이 레벨업 한다. 네네. 그런 굉장히 그 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말 폄하할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수급도 그렇고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상장돼서 오늘 3일째인데 전 나쁘게 안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도 또 공매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뭐 2차 전지를 뭐 말씀드리게 됐지만 하여튼 뭐 이제 전구체 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구차 내재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도 오늘 지금 못 봤지만 오늘 또 무역 수지 발표되는데 방금 제가 나왔는데 좀 네네. 말씀드리면 또 잘 현재, 나왔겠죠? 네, 11월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네, 네, 그쵸. 이게 수출 데이터가 플러스 2.2% 증가를 했고요. 일단 일평균 수출액도 2.2% 늘어났고 반도체도 수출액이 2.4%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수출 데이터는 10월에 이어서 일단 네네. 11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또 좋아진다는 네. 증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재 오늘 좀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좀 견조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이 좋으면 환율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반도체 좋죠? 2차 전지 나쁘지 않죠? 글로벌 증시 괜찮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아시죠? 지금 중국 증시도 홍콩도 바닥에서 좀 탈피하려. 홍콩이 어제 괜찮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강세죠. 그럼 영향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영향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원화 강세도 달러 약세. 그러니까 나쁠 게 없다. 물론 뭐 조정 나올 수는 있죠. 최근에 그쵸. 좀 많이 예.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가만 뭐 한다면 뭐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 집중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좀 문제가 아닌가. 근데 네, 지금 네, 시장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미국 금리가 꺾이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당시에 그때가 이제 아마 11월 초하고 10월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대부분 뭐였냐면은 그 낙폭과 대주들이 올랐던 걸로 제 네. 기억이 나거든요. 갑자기 카카오가 막 날아가고.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요즘에 또 카카오 그룹도 굉장히 좋잖아요. 게임즈도 좋고. 근데 네. 그런 섹터들이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이제 지난주부터 좀 약간 뭐가 바뀐 거냐면은 또 새로운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 갈증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배터리에 좀 열광을 했었지만 네네네. 그 배터리가 일단은 꺾였죠. 뭐 꺾인 상황에서 그 다음 주자를 뭘로 할까 이걸 계속 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중심에 있는 게 역시 아까 말씀하신 AI하고 결국 자율주행, 이 로봇 이 세 가지 쪽이 가장 또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업종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 주 또 초에 들어와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낙폭과 대주들이 올라온 상황에서 다음 타자로 일단 또 성장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장주. 매크로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많이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 고민인데 결국엔 그래도 성장 여기에 좀 한번
집중해보자. 네. 라는 좀 시장 참가자들의 또 생각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요즘에 좀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 투자분들의 동력은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이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5천억이나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좀 시장을 조금씩 떠나시게 되면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좀 수급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동력 고객 예탁금도 보니까 47조 원, 네, 그렇죠. 47조 원까지 네, 떨어졌죠. 47조 원인데 그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11월, 12월은 개인 매도가 좀 많았었더라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네. 뭐 개인적으로도 그래, 뭐 개인은 좀 수급이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이던 기관이던 어느 한쪽이라도 좀 뭔가 좀 유의미하게 수급이 좀 뒷받침된다고 하면 시장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연말에는 예, 예. 외국인이나 기관의 메이저 수급을 좀 좋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 11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정말 좋죠. 네, 그죠, 괜찮죠. 예. 선물로만 외국인이 어제까지 2조 5천억, 기관도 2조 5천억 샀어요. 네. 그래서 11월만 개인 5조 팔았고요. 외국인 기관 5조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까지 한 8천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정말 중요해 연말에는. 근데 수급이 좋죠. 그러니까 뭐 지수 많이 올라갔고 뭐 지수 또 빠지면 어떡하 겁먹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개인의 동력이 좀 약해진 거는 맞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뭐 48조 원, 50조 원도 못 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뭐 연말에는 수급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폄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래서 저는 그래 수급이 되는 종목으로 좀 집중하자.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시 23분인데요. 그리고 오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AI 반도체 그 관련해서 장비주들 이 ETF 두 개가 오늘 또 신규 상장했거든요. 이것도 얘기가 좀 많았었죠. 맞아요. 미래랑 삼성. 네, 그 자산운용. 코덱스하고 이제 타이거에서 이제 각각 상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 특징적인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진 게 이게 네. 사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네, 처음. 그러니까 처음인데 오히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위상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락할 땐 또 걱정돼요. 하락하면 또 완충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2차 전지도 제가 이제 그 올해 상반기 아마 그 ETF 신규 상장한 게 좀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을 때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무너져 버릴 때는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거는 나중에 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오거든요. 그럴 때 또 이 수급이 반대로 움직여 버리면 여기 속해 있는 기업들이 한 2% 빠질 게 또 4~5% 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하신 분들이 항상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옛날과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도 ETF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 테마라든가. 그래서 위로도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도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매도가 일단은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하니까 하락 변동성 자체는 이제 예전보다는 분명히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아니 그래서 예. 이제 AI 반도체 오늘 ETF가 두 개나 상장된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예, 역시나 또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전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공교로운 게 아니다. 뭐 이제 좀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 하락 변동성, 뭐 그런 뭐 수급 쏠림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저께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아시나요? 반도체 네네. ETF 중에 네. 인버스가 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인버스 ETF. 반도체. 반도체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네. 인버스 ETF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인버스 ETF가 만지작이라는 게 이제 뭐 기획 단계에 있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런 거죠.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또 반도체를 건드려? 그러면은 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공매도 못하지,
2차 전지 인버스가 나와서 또 2차 전지가 하락할 때 또 인버스 ETF를 산 개인 투자자들도 많고 많았죠. 그러면은 수익이나 그런 쪽에 수익성에 신경을 쓰는 기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올 수도가 아니고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는데 네 언젠가는 네 뭐 수개월 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닌데 좀 생각하고 좀 염두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그 뉴스를 보고서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뭐 당장이야 뭐 그런 걱정을 하실 뭐 단계까지는 네, 아닌데 아직은 뭐 아닌데. 아직도 뭐 AI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라는 건 또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9시 26분인데요. 오늘 일단 이제 저희가 오전에 사실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뭐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눈에 띄진 않는데 뭐 2차 전지가 좀 약한 거 빼고는 대부분 분위기들은 그렇게 아주 뭐 나쁘지 않게 흘러는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한번 이제 정리는 좀 해드렸고 잠깐만 이제 광고 보고 와서 또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지수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가 2505포인트, 오늘 좀 2500 이상에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14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고요. 상승이 4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까지 한번 좀 반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플러스인데 좀 혼조 양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한 100개 정도는 조금 더 많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차이는 역시 그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가 일단 각각 한 1%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데, 반면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5개 기업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혼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 5위까지가 대부분 빠지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좀 약세장을 좀 딛고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의 연장성상에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오늘 끝날 때까지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게 2,500이 어쨌든 굉장히 또 중요한 지수대잖아요. 네네.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종가까지 한번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 또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일단 주요 일정으로는 그 F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저녁에.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네네. 근데 좀 걱정은 되는 건 또 주가가 이미 다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이게 기대치가 또 높다 보니까 시간에 주가가 내일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잘 되면 네, 그때 시간 내죠.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좀 따뜻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좀 내일 또 엔비디아 또 실적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혹시 이사님께서 또 뭐 전달하고 싶으신 뭐 말씀 있으신가요? 아, 뭐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 뭐 다 좋은데 네. 또 이제 11월 1일 날 그 FMC에서 이제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9일 만에는 또 매파적인 발언했었고, 그랬다가 또 10월 CPI 둔화되는 거 네. 보니까 시장이 또 상승하고, 그래서 시장이 좀 갈팡질팡 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뭔가 좀 금융시장이 뭔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이렇게 완화되어 간다면은 그거를 과연 좋게만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좀 이번 달에 좀 챙겨봐야 될 게, 네, 3분기 GDP가 어떻게 좀 수치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29일 날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GDP가 좀 높게 나오면은 조금 뭐 시장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 그러면 또 살짝 뭐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급락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29일 3분기 GDP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신경 써 보자. 그것 말고는 일단 11월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너무 좋게 나오면 또 매파 발언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 사실 연준 의장도 계속 강조했던 게 주가 지수가 내려가야 자동 긴축 효과 생긴다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오르는 걸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중간중간 또 의도적인 매파 발언이 사실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사실. 있죠. 예, 시장이 또 너무 만약에 흥분하게 된다면.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지 연준의 그런 의도된 발언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네. 하여튼 오늘도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뭐 다 말씀드리고 간다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해드릴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오늘 또 끝날 때까지 요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으로 오늘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2차전지 같아요. 2차전지 좀 낙폭이 좀 커지는데 이게 오후에 좀 회복할 수 있을지가 오늘 또 오후장에 좀 포인트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희 부사님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